화가의 시간 시작할게. 이건 비평문이야. 비평문이고, 비평문이 뭐냐면 작품을, 자, 여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나와. 작품을 정의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당연히 뭐 비평문이니까 뭐가 들어가겠니? 글쓴이의 의견이 들어가겠지. 의견 들어가는데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그 이유와 까닭을 들어서 들어가겠지, 그지? 이 의견에 대해서는 뭐 했니?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겠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지만 뭐가 되겠니? 논리적이 되겠지, 그지? 화가의 시간이라는 것은, 자, 화가가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 그 시간이 화가의 시간이라는 거고, 본문 들어갈게. 화가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 이 그림 하나를 완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화가마다 평균적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고 그림마다 완성으로 가는 여정이 또한 다릅니다. 단번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 몇 년을 작업실에 놓고 시큰둥하게 노려보기만 하다가 붓자국 하나씩 간신히 얹어나가는 그림도 있지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로 하고요. 자, 화가의 시간이 뭘 뜻하는지, 뜻하는 바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말이야. 그림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르다. 자, 단번에 그리시는 시간도 있고 오래 심사숙고해가지고 하나씩 그리는 시간도 있다. 그렇게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시간이 화가의 시간이다. 자, 이러한 시간이 지나 결국 화가가 표현하고 싶은 지점에 가장 가깝게 왔을 때 비로소 그림이 완성되고 화면 안에 질서가 생기며 그림은 균형과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화가의 시간, 이 화가가 고민하고 노력해서 화가의 시간을 거쳐 완성되는 그림. 인류 역사상 불가사의하고 완벽한 구도로 화면을 구성했던 르네상스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살아생전 많은 회화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의뢰받은 그림도 자신의 성에 차지 않으면 완성을 미루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묘까지 포함해 그가 남긴 그의 모든 그림이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지, 그지? 이런 질문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뒤에 나오겠지, 그지? 자, 그림이 하나 제시되어 있어. 여기 이탈리아 여인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 그림을 직접 제시했다, 그지? 그림을 직접 제시했고, 분명 귀족 의뢰로 만들어진 초상화지만 그녀는 마치 신화 속의 존재 같습니다. 그러니 신화 속 존재 같니? 몇 살 같아 보여? 뒤에 그녀의 나이가 나온다. 이 여인의 나이가 나온다. 그녀가 안고 있는 요 담비 봐. 담비의 당찬 눈빛. 그렇지. 눈빛은 약간 당찬 것 같다.
눈빛가 옹골찬 장근육, 요 근육들 봐. 장근육은 기묘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죠. 짐승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는 길고 우아한 손가락은 길고 우아한 손가락처럼 보여? 길긴 길다 그지? 우아한 건 잘 모르겠다. 신비로운 전설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담비와 여인은 서로 강한 친밀감을 느낀대. 오른쪽 공간을 응시하고 있죠. 그렇죠. 오른쪽 이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오른쪽을 바라보는 여인의 시선은 그림 바깥에 또 다른 존재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여기 누군가 뭐가 있겠지, 그지? 이 조용한 초상화에 담겨 있는 신비롭고 의미심장한 아우라. 여기까지. 자, 암시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담비를 아는 여인의 그림의 특징. 담비를 아는 여인의 특징이고, 자, 담겨 있는 신비롭고 의미심장한 아우라라는 단어 모른다. 그럼 어떡할까? 사전을 찾아야지, 그지? 예술의 고고한 분위기가 이 번전 못할 이런 분위기 있잖아. 이런 걸 아우라라고 합니다. 아우라는 모나리자를 비롯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완벽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빈치의 그림을 완벽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특징은 뭐야? 자, 초상화에 담겨 있는 신비롭고 의미심장한 이 아우라지. 아우라가 이런 마법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는 거지. 그러면 이 특별한 아우라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비롯되었을까? 또 질문한다, 그지? 질문을 통해 호기심 유발하지. 질문을 통해 호기심을 유발하고, 자, 이 아우라가 어디서 비롯됐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하겠지, 그지? 뒤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뒤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그림은 다빈치가 밀라노의 궁전 화가였던 시절 다빈치의 후원자였던 루도비코 스포르차 경이 의뢰하여 제작한 그의 애인 체칠리아 갈레라니의 초상하고요. 자, 이 체칠리아는 17세 정도 됐대요. 나이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녀 품에 담긴 담비는요 루도비코 경을 상징합니다. 이 루도비코 경이 부탁한 애인의 초상한데요. 자, 루도비코 경을 상징하고요. 담비가 루도비코 경을 상징하고요. 이 그림은 둘 사이의 애정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이게 목적이네, 제작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빈치가 그림에 루도비코 경을 직접 등장시키지 않고 이런 독특한 설정으로 두 사람의 친밀감을 담아낸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이 그림의 특별한 아우라가 설명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단에서는 지금 등장인물이 나오지. 등장인물이 누구야? 여자는 루도비코 경의 애인인 체칠리아고요. 담비는 루도비코 경을 상징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공고히 튼튼히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렸다는 거. 등장인물과 제작 배경이 지금 제시되어 있다. 분명 다빈치는 의뢰인의 요구보다 더 큰 목표가 늘 발동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자연 만물에 대해 방대한 호기심을 보였고 그것에 대한 탐구와 실천을 지속한 인물입니다. 다빈치는 남녀 시체 39 이상을 해부해 그림으로 남길 정도로 다빈치는 인간 육체에 대한 해박한 이해가 있었고
그리고 비행기, 잠수함, 전차, 무기 등을 직접 설계 제작할 정도로 과학 기술자이기도 했고 그뿐만 아니다. 시, 음악, 철학에도 뛰어난 조예가 있었으니 그가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의 겉모습만을 모방한 그림에 만족했을 리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자, 다빈치는요. 해부학 그리고 과학 그리고 인문학 등 다방면에 조예가 깊었던 다빈치의 특징이 드러나 있고 그는 한 점의 그림 안에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그의 지식을 담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다빈치는 모델을 담게 그리기만 해도 충분한 초상화를 의뢰받았을 때조차 늘 그 이상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다빈치가 그린 그림들의 구석구석에는 자, 그의 그림에 뭐가 있다고? 그의 인문학적, 과학적, 해부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형태와 선, 공간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 다빈치만의 특별한 기법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넓고 깊은 지식이 화면 속에 배어 있어 금연 여백마저 무언가 꽉 차 있는 듯한 무게감을 느끼게 하고 기하학과 과학, 문학, 해부학이 총체적으로 녹아있는 다빈치 그림의 밀도는 대상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형상화하려는 그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그의 그림에는 그의 지식의 모든 총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 넘어갈게. 예를 들어 화면 속 공간과 그 공간을 채우는 공기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대상의 윤곽을 부드럽게 하는 스푸마토 기법이 뭐냐면 자, 색깔의 경계를 없애는 거야. 여기 밑에 그림 한번 봐. 자, 밑에 이 윤곽 이거 그림 이게 자, 이 머리하고 이 윤곽, 여백하고 윤곽에 이게 경계가 있니 없니? 없지, 그지? 이런 걸 갖다가 스푸마토 기법이라 그러는 거야. 색깔의 경계선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없도록 부드럽게 옮아가는 기술, 옮아가면서 그린 기법이겠지. 기술. 이 스푸마토 기법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전매 특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잘 그렸다는 거지. 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 그 공기 속에서 변화하는 무수한 색의 차이조차 기필코 그려내야 할 실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빈치의 모든 그림에는 자연과 인물에 대한 화가의 풍부한 지식과 정교한 탐구가 배어 있고 그것이 그의 그림들을 신비한 아우라로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림에는 인문학 그리고 과학 그리고 해부학의 등 모든 지식이 배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이 변습할 수 없는 아우라로 빛나게 된다는 거지. 최근 이 그림을 엑스레이로 양파 껍질 벗기듯 벗겨내어 작품의 완성 과정을 분석한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비가 없었고 처음 그림 봐봐. 그 순서대로 나왔어. 단비가 없었고 여인이 홀로 존재하다가 작업 중반에 가서 짙은 회색의 호리호리한 단비, 건육이 아니고 호리호리한 단비가 있어. 호리호리한 단비가 두 번째 그림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 단비마저 없어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얗고 탐스러운 단비가 체칠리아의 품에 자리 잡게 되죠. 요까지가요. 자, 엑스레이를 통해 드러난 그림의 완성 과정이고, 이 분석은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다빈치의 시간. 하가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나기 위해 지독하게 망설이고, 결정하고 번복하던 자신의 그림의 마침표를 찍기까지의 시간. 이게 화가의 시간이라는 거지. 이게 다빈치 시간인 거지. 자,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가치 있는 시간. 자,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화가의 시간이라는 거야. 화가가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노력하는 그 시간. 자, 캔버스 앞에서 끊임없이 머뭇거렸을 하가의 이 발걸음은 완벽한 그림을 그려내고자 했던 르네상스적 인간의 깊은 고뇌와 집요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 시간은 지어진 하면 실패한 붓질, 단련된 구도와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보낸 하가의 시간은 끝내 살아남아 물감의 청과 청사의 신비함을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가의 시간이 어떤 거?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보낸 화가의 시간은 완벽한 그림을 위해 망설이고 결정을 번복했던 시간이고, 그게 아우라로 빛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고 뒤에 우리 정리해 볼게. 갈래는 이거는 비평문이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비평했지, 그지? 비평문이고, 성격은 논리적, 그리고 분석적, 그리고 해설적. 자, 소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단비를 아는 여인이고, 그리고 주제는 단비를 아는 여인이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기까지 다빈치가 들인 시간과 노력의 가치. 그 다음에 그림을 직접 보여주지. 단비를 아는 여인이라는 그림이 직접 제시되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지. 독자 이해를 돕고 있고, 다빈치의 그림이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고요. 제재는 처음에는요, 하가가 그림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다양성, 금방 그리는 사람도 있고, 오래 심사숙고해서 하나씩 그리는 사람도 있고,
가운데는 담비를 아는 여인을 비롯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와 있고, 끝에는 하가의 시간이 지닌 가치가 드러나 있다. 하가의 시간은 뭐야? 하가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고민하고 그리고 노력했던 시간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뒤에 문제 풀어봅니다.